인하대 2010학년도 수시 2학기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인하대는 도표 문제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 내에서 완결된 글 혹은 요약하는 글 쓰기 하나, 그리고 일정한 주장 내에서 이 주장을 어떻게 현상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는 글 하나, 그리고 도표의 적용 문제 하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는 이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보면은 도표는 별도로 독립이 돼서 이 내에서 명확히 정답과 오답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 됩니다. 따라서 인하대에서 도표 문제를 명확히 맞추시고 그 다음에 언어 문제는 지시사항의 요구에 충실하게 따라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번부터 이성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토대로 해서 완결된 글을 쓰라고 한 그 인하대 1번부터 한번 전개 방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가와 다는 인간의 비합리성이죠. 라와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라를 반박하는 것을 조건에 따라 완성하라 해서 600자로 나머지 글을 완성해서 채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를 반박하는 글을 당연히 어떻게 가나다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라, 요 두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고, 글 전체가 완결된 문단이 되도록 할 것, 그리고 당연히 제시문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다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이것이 답안지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 전체 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하대 측에서는 가의 핵심 내용으로서 인간이 타성으로 인해 합리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타성을 키워드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나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합리적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인간은 뭐로? 고정관념으로 인해 하지 않을 수 있다. 요 세 가지를 가나다의 뭐로?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다의 키워드를 제시한 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견해를 비판한 글을 전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보겠습니다. 당연히 곧바로 인간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타성에 의해서 행동한다. 요 부분까지 들어있을 겁니다. 미국 근로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퇴직저축임에도 가입 신청서 작성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입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타성입니다. 합리적 판단에 따랐다면 가입 절차와 무관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이 아닌 타성에 의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것이 타성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작성하시면서 이 귀차니즘이라는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하대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습관적 행동이나 귀차니즘 등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타성이나 관성보다 정확한 핵심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한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키워드가 뭐다? 타성이고 관성이니까 전체 주장의 키워드를 반드시 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한 인간은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합리적 판단과는 거리가 많은 행동을 하기도 한다. 즉 합리화와 정당화라는 키워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기자극 실험에서 약 때문에 더 강한 전기자극을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약과 전기자극의 강도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전혀 무관한 이유를 제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자기 행동의 합리화를 위해 비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가 어디? 두 번째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은 고정관념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인간은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고 일관되게 이해하기 위해 고정관념에 따라 사고하는데 그 결과 경험과 대상의 폭이 좁아져서 대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된다. 까지가 어떻게 됩니까? 가와 나와 다를 토대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고 반드시 주문사항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들 중에서는 인간이 항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마지막 마무리 매듭을 함으로써 전체 600자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에서는 중심 개념을 어떻게 그대로 적용한데 본문을 베끼지 말고 자신의 표현으로 다시 전환해서 그대로 논 거를 적용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는 사실 언어 문제에서 인하대가 줄기차게 추구하는 제시하는 그런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도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각과 을의 주장의 근거를 1과 6에서 모두 찾아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은 갑 주장의 근거로, 둘째는 을의 근거로 서술하라. 그리고 구체적 수치나 변화추이를 이용하라. 갑과 을의 주장의 근거가 쓰일 수 있을 경우 중복 활용할 것. 분명히 하나는
중복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답안 전개에 힌트가 된다는 부분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갑의 주장과 이를 토대로 도표를 보고 그 다음에 을의 주장을 토대로 도표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갑은 구성원 간의 유대가 약화되면서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에서와 같은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혼이 한부모 가족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제적 안정이 흔들린다. 또 자녀가 노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찾아뵙는 횟수도 줄어들고 맞벌이를 하면서 자식 없이 여유롭게 살려는 징크족의 개인주의자 현상이 늘어난 것도 가족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크족의 문제, 가족의 의미가 퇴색하고 경제적 불안이 되고 유대감이 약화된 그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도표해서 지지할 수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을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죠. 가족의 의미가 변했다고 해서 유대감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이 주장에 부합하는 뭐를 찾아라. 바로 그 사실적 자료, 통계적 자료를 뒷받침해라. 이런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이 늘었다고 해도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재혼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혼을 가족의 위기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을 꾸려서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노부모를 찾아뵙는 횟수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떨어져 산다고 해서 유대감이 반드시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자녀에게 부양받기를 거부하고 부부끼리 독립적인 노년을 살아가면서 서로 간의 유대는 여전히 만들 수 있는 통크족의 모습들이 바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된 그런 사실적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갑과 을은 현대인의 가족의 그 분화에 대해서 유대감이 약화다. 그렇지 않고 새로운 그저 가족 개념의 출현이다라는 이러한 해석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일단 나머지 자료들의 맥락이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자료 1번은 이쪽을 다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이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여성이 어떻게 48.6에서 51.4% 이상 확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로 인해서 출산율 또한 얼만큼 떨어졌습니까? 0.4%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의 통계 자료는 바로 뭐다? 징크족의 출현이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갑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통계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료 2에서는 초혼이 점차 줄어들고 재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변화되면서 좀 더 자유로운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3은 한 부모 가구의 구성비 변화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당연히 이 사별이나 미혼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사실. 어디? 2005년에는 38.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혼이 가족 관계 이런 유대 약화라는 측면과 연결돼서 본다면 갑의 주장과 연결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 4는 한부모 가족이 갖고 있는 빈곤율의 변화입니다. 그렇죠? 24점, 25점, 23점, 27.7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양부모가 있는 경우보다 어떻습니까? 그냥 줄 잡아서 한 3배가량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배에서 3배까지 높다. 이것은 바로 유대감의 약화로 인해서 한부모 가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갑의 주장을 지지하는 그러한 도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 5는 이게 바로 양면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와 따로 산다는 비율이 어떻게 급속하게 늘어난 것을 뭐로 유대감이 약화된 것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을의 입장에서는 단지 이것이 어떻게 가족 개념의 변화일 뿐이고 이를 토대로 유대감의 약화라고까지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통크족의 출현일 뿐이고 이런 새로운 가족관념의 변화일 뿐이다라고 을이 해석한다면 갑은 이것은 유대의 약화다. 이렇게 양면 해석이 분명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자료 6은 바로 누구? 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왜? 따로 떨어져 살지만 접촉의 빈도를 봤을 때는 어떻게? 거의 매일, 그리고 주 2, 3회 정도, 주 1회 정도, 그 다음에 2주에 1회 정도는 점점 어떻게?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월1에는 유사 수준이고 3개월에 1회 이하라는 이러한 그 소원한 관계겠죠. 이것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따로 살지만은 가족의 유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표의 입장을 갑과 을에 따라서 서술하겠습니다. 갑 주장의 근거입니다. 자료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2000년 이후 1.4% 상승하고 출산이 하락한 데서 딩크의 증가를 추론할 수 있다. 그렇죠? 자료 3에서는 이혼이 한부모 가족의 주요 발생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비율이 38.3으로 과거에 비해서 대폭 증가했다. 한편 자료 4에 의하면 2000년 이후 한부모 가족의 아동 빈곤율이 부모 가족에 비해서 2, 3배 높다 가난하다. 또 자료 5에서 노인들이 자녀와 따로 사는 비율이 절반이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악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도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을 주장의 근거입니다. 자료 2에서 2005년 재혼의 구성비가 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데서 이혼 이후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 형태의 증가를 알 수 있다. 또 자료 5에서는 2005년 자료와 떨어져 있는 노인들의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80년에 비해 약 2.5배 높아진 데에서 통크족의 증가를 추측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정한 어떻게 사실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재혼 많이 한다. 그렇다. 그리고 떨어져 산다. 그렇지만 노인들과 자녀의 별거 비율이 높은데도 육과 같이 자녀가 부모를 주 1회 이상 찾아받는 비율이 여전히 11.6% 높아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유대감이 이것으로 인해서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라는 을의 주장, 현상 그대로 있고 그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할 수 없다는 식의 을의 주장의 근거를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역사 드라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주장이 있다. 둘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글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건은 갑을 중 한쪽의 입장을 분명히 택하라 이렇게 절충하지 말고 하나를 분명히 정하라. 서론 결론은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할 것. 그리고 가에 제시된 내용만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반드시 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가에서 제시된 그 역사 드라마의 내용만을 활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의 사례를 이렇게 적용해서 서술해주면 될 것입니다. 남아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2개 찾아 쓰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나라 마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2개를 찾아내서 각각의 경우 찬성의 경우에도 2개 문단, 반대의 경우에도 2개 문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마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갑은 역사 드라마는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을은 역사 드라마는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로서 이것은 역사가 아니라 가치 있는 새로운 창작이다. 이러한 두 입장의 대립적 논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마의 논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는 나와라 그리고 다와 마가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 개념만 끄집어내서 답안에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시문 나는 역사적 사실 자체로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에 의도적 왜곡은 불필요하다. 사실 그 자체가 감동인 것이지 왜곡한다고 해서 감동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라는 픽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의 극화가 교육적으로 심각한 왜곡을 낳을 수 있다. 키워드가 바로 교육적 왜곡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다와 마는 상상력의 개입에 의한 사실의 변형과 재구성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다는 역사 드라마가 현재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를 적절히 불러와 역사 교육에 기여했다. 이 부분입니다. 관심과 흥미를 통해서 교육에 기여했다. 마는 역사 기술 자체도 픽션 성격이 있으며 극화는 과거의 사실들에 기대해 현대 사람들의 꿈과 상상을 펼치는 작업, 그럼으로써 다채로운 현대인들의 상상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반대 입장에서 이 키워드 나와라 그리고 찬성의 입장에서의 키워드 이 부분을 답안지에 분명히 녹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역사 드라마 왜곡에 반대한다. 역사도 이야기라는 점에서 실제의 체험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상에 의해 창조된 이야기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바로 첫 문장이 왜곡에 반대한다. 그럼 그 근거를 아까 제시문에서 나온 2가지 논점의 근거로 해서 2단락 그렇죠 구성해 주시면 될 겁니다. 쓸데없는 서론 결론 사족이 아예 없고 그리고 본문에서 예를 든 드라마 이야기를 역시 예시로 녹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이야기로서 유발하는 흥미도 만든 이야기의 재미와는 다르다. 역사를 다룬 이야기가 다소 밋밋하더라도 역사적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만든 이야기가 전할 수 없는 진실에서 나오는 감동을 준다. 덕만이 여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 과정이 치열한 경쟁이 아니고 흥미진진하지 않더라도 이거 원문에 오탈자가 있었는데 제가 잡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의 이야기라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감동을 준다. 드라마에서 덕만, 천명, 유시를 삼각관계로 엮는 것은 재미를 위해 이야기를 자기적으로 만든 예이며 이 때문에 진실성이란 역사적 이야기의 장점이 훼손되고 있다 라면서 바로 역사는 역사 그 자체 사실이기에 감동을 준다는 이러한 논지를 적용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역사소설이나 TV사극은 상당 부분 상상력이 산물이며 최근 공개된 정조 여찰첩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 이야기가 실제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런데 작품 속 이야기를 역사의 정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역사 교육 키워드였죠. 교육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제 역사와 사실 그리고 문학적 상상을 완전히 혼동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골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덕만이 여왕으로 즉위했다는 기록에서 어출상생 성골남진과 같은 허구 예언을 만들어 덕만이 어린 시절 타국에서 보내게 한 것이나 천명의 때이른 죽음은 실존 인물의 생애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전파할 수 있다. 따라서 논거 두 개와 그것을 적용한 단락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을 택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의 가공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역시 주제가 첫 문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체가 상당 부분 상상력의 산물이며 그런 점에서 역사와 드라마의 구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역사적 사실을 변형한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알려진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도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시기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실의 확실성은 불안정해지기도 하며 사료만으로는 완결된 서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의 밀도가 성기기도 한다. 밀도가 떨어지게 되기도 한다. 가령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등에서 덕만에 대한 서술이 다르며 매우 감명할 그것만으로 선덕여왕에 관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드라마는 작가의 상상력 덕분에 신라사의 모습과 당대 사회를 역동적으로 형상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꿈을 꾸게 만든다. 역시 키워드 부분으로 예시를 인용하면서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구에 의해 역사적 사실은 얼마든지 재구성될 수 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체험이 아니라 현재의 요청에 대응하는 과거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개별 사실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사실에 기대서 오늘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는 현재와 과거의 연결고리이다. 그리고 죽어있는 과거를 되살린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가미한 역사 드라마는 넓은 의미에서 역사 교육의 기능을 한다. 드라마 선덕여왕은 사랑과 희생의 의미, 정치 권력의 문제 등 현재적 관심사를 현실의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평면적인 왕실의 이야기를 입체화함으로써 과거가 현재 우리 속에서 교훈을 주는 의미 있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의 현재적 의미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역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의 문제에서 그 장문서설 흔히 800에서 900자 정도를 요구하는 이 서술은 본문, 제시문의 뭐를 논거와 키워드를 어디 문제 속에 녹여서 반드시 포함시켜 준다면은 별 무리 없는 답안 작성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하 플러스 도표는 정확한 답이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